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너모드입니다. 2026년도 할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주 콘텐츠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최근 영상에 저희 검수 실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중고차 딜러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차량을 타고 있고, 그렇게 계속 담아가고 있었는데, 중고차 하면서 가장 크게 남은 마진. 이거 공개해도 돼요? 그럼요. 마진. 마진. 솔직하게. 아니 옛날에 한참 할 때 1억 7천짜리도 팔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회사랑 이것도 법적 공방했습니다. 그건 많이 안 남았고요. 저는 근데 메이블 원래 했었어가지고 컨버전 차를 주로 건드렸는데, 많이 남을 때는 막 7, 800씩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한 대당. 잠깐만 개입할게.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컨버전 차량을 구매해서 팔면 남들이 하지 않는 매입이기 때문에 마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까질 때도 시원하게 까진다는 점. 제일 크게 까져본 게 얼마예요? 3천 넘은 것 같아요. 한 대로요? 아, 네, 한 대로.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절에 그쵸. 편집을 하다가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싶어서 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할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영상 다시 찍어서 재밌게 가지고 올게요. 제가 25년도에도 할부에 대한 영상을 담았었는데 26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바뀐 건 없는데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중고차 할부는 은행권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은행권이 안 될 경우에는 캐피탈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은행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 초반까지 보통 1금융권 대출은 신한마이카 대출이나 카카오 대출을 통해 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오셔서 12시 안에 끝내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그날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해가지고 검토받고 송금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데 신한마이카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찍 오시는 게 좋고, 오전부터 방문하셔서 좋은 차량을 찾는 과정 중에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 종일 차량을 보시고 계약금을 걸어놨다가 다음날 대출 실행을 해가지고 탁송으로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바심 갖지 말고 중고차는 천천히 보고 하루 늦게 받더라도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최저금리가 5%부터 최고금리 5.6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4% 초중반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최저금리가 5%대다 보니까 제가 처음 중고차를 시작했을 때보다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조건은 까다롭지만 신용점수 하락이 낮고 캐피탈보다는 저금리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로 세이브되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6개월 이상에 신용점수가 나쁘지 않다면 무조건 은행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신한은행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카카오 대출인데요. 카카오 대출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보통 카카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일에 차량을 대부분 출고하시거든요.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송금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일 출고하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큰 장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통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대출을 실행한 뒤에 중도 상환을 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갚을 때 2%의 상환 수수료를 내거든요. 1,000만 원을 갚을 거면 2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이 2만 원이겠죠. 그렇게 비싼 이자율은 아닌데, 어쨌거나 카카오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신한마이카에서 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카오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한마이카를 조회해보셨다면 카카오 대출도 한번 조회를 해보셔가지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차이가 조금씩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무조건 저렴할수록 좋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신한마이카랑 카카오 대출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보시면 어떤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재직 중인지, 그리고 내 신용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나오더라도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랑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은행권 금리는 아니지만 캐피탈 금리여도 조금 높은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조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은행권을 먼저 접근을 해보고 안 되면 저희 쪽으로 캐피탈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26년도에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이런 걸 통해서 금리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 이런 거 쳐보시면 쫙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셔도 다 머릿속으로 쏙쏙 이해가 되실 건데, 캐피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캐피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현금이 없으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캐피탈 금리는 어쨌든 은행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돈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금리를 더 받기도 하지만, 그 캐피탈을 이용할
이용할 때 딜러들한테 오는 리베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옛날부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숙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캐피탈 조회를 최소 100건 이상 하고 진행을 30건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만 딱 들어도 이 정도 금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면 신용 조회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신용 점수가 900점 위아래신 분들 대부분 6% 초반에서 6% 중후반까지 보통 평균이고, 800점이다 10% 아래. 근데 이 800점대는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중고차에 관련된 캐피탈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점수라도 누구한테 조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딜러가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를 조회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캐피탈 조회를 많이 하면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리면 중고차를 못 사겠죠. 당장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락 걸리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좀 믿을만한 사람한테 한두 번만 조회를 해야지 3번, 4번 이렇게 진행했다가는 그 사람 아니고서는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억지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복합적이라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 조회를 돌리기 전에 저한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조회를 해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캐피탈사 2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조건은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은 곳. 근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곳은 할부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액 할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가 플러스 부디비용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시기에는 DB, 즉 한도가 다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곳은 금리가 다소 높지만 한도가 잘 나오는 곳도 있어요. 승인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데 부디비용 포함해서 600이에요. 600에다가 여유자금을 100만원, 200만원 더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쓰시는 할부사도 있는데, 캐피탈사마다 돈 빌려주는 기준이 다 다르고 같은 신용 점수에도 금리가 다르다는 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할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Q&A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갓 20살인데 할부 되나요? 보통 안 됩니다. 되더라도 금리가 막 18%, 19% 이래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20살이 되면 신용 무거래자로 빠지거든요. 보통 직장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용 점수가 올라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갓 20살이 되어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빌려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돈 안 빌려줍니다. 저희도 되는 곳을 찾아서 응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할부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린 분들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는 신용 회복 중인데 대출이 될까요? 이거 정말 일주일에 10번 이상 듣는 말인데 대부분 안 됩니다. 근데 신용 회복 중에 막 20회차, 30회차 이런 분들은 대출이 가끔씩 되거든요. 근데 되는데 똑같이 금리가 높아요. 막 15%, 18%.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래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 환경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이 막 2천짜리, 3천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500만원짜리, 뭐 600만원짜리 이런 걸 보통 구매를 하시는데, 500만원짜리의 고금리를 하더라도 막상 이자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하기 전에 굉장히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좀 돈을 모아가지고 모닝이나 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뭐 SM3 크루즈 이런 걸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할부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되니까, 사실 진짜 컨텐츠 없어서 힘들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재밌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추워. 며칠이죠? 오늘 1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액 할부 태워가지고 BMW 3 시리즈 구매하기도 하고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막 전액 할부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젠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한편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영상 끝쪽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저는 비싸고 좋은 차량도 타봤고 지금 막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가성비 있는 차량들 위주로 컨텐츠를 하면서 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좋은 차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을 계속 모아놓기도 하고, 사업 더 잘 돼가지고 여유가 충분히 생긴다면 뭐 G바겐도 타보고 싶고, BMW를 탄다면 X7을 타보고 싶고, 이런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카푸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카푸어 분들을 좋게도 봐요. 그분들은 그런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지만 꼭 수입차를 타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20살, 30살 이럴 때 객기로 뭐 진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수입차 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질러서 좋은 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용기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안전선을 거는 스타일인데, 가끔 그런 대담하신 분들 보면은 아, 남놈이다 싶을 때도 있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도 써본 놈이 쓰고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평소에 정말 잘 아끼는, 제가 돈을 써가지고 만족도가 높았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혼자서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도 혼자 갔다 왔고, 그리고 뭐 일본 여행도 다녀온 적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전라도를 쫙 한 바퀴 돌기도 했고요. 근데 여행을 갈 때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잠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숙소 비용을 보통 5만원 내외에서 잡았거든요. 해외도 똑같았어요. 저 유럽 여행 갔을 때 하루 숙박비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고다에서 최저가 잡아가지고 얼굴 모르는 남이랑 막 6명이서 자고, 근데도 괜찮았거든요. 내일 놀러가야 될 목적지랑 멀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철 타고 가면 되니까. 저한테 숙소라는 건 비싼 걸 잡으면 돈이 아까운 요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태교 여행을 유럽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건담이 나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랑 유럽을 갔다 왔는데 숙소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고른 숙소가 1박에 40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제가 그렇게 못 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잡던 숙소보다 금액이 훨씬 더 높았는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가 또 홀몸도 아니었고,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여행 못 갈 텐데, 그래 나도 시원하게 써보자, 아니 돈 벌어서 뭐하나, 그러다 시원하게 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7박 8일인가 갔는데 7일을 자야 되니까 숙박비만 막 3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갔으면 100만원도 안 들 거 좋은 데를 잡으니까 300을 썼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게 비싼 숙소를 처음 잡았잖아요. 좋은 숙소를 잡으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나 쾌적함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번화가랑 가까웠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도중에 힘들면 잠깐 숙소에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숙소의 위치 자체가 좋다 보니까 밤에 잠깐 나가서 놀 때도 안전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아, 돈이 좋긴 좋구나.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친 뒤로는 저는 와이프랑 어딜 놀러 가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위치에 비싼 숙소를 예약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부담은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이 좋은 걸 경험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맛있는 거 먹어본 놈이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저 지금 제 책상에 모니터가 5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5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모니터를 2개 쓰다가 3개 써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고, 하나 더 늘리니까 더 만족스럽고, 하나 더 사고 싶을 그런 느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경험한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말을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자면, 돈을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3,000원, 5,000원, 만원, 뭐 비싸게는 5만원, 10만원, 그런 돈 아끼는 거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건데, 조금 아끼는 거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버는 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낄 바엔 다른 거에서 더 많이 버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20대 분들이나 30대 초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말이 이틀이라면 하루를 좀 양보하더라도 다른 알바 같은 것도 해보면서 견문을 넓힌다? 돈을 벌 수 있는 뭐 스펙트럼을 넓힌다? 그런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고, 옷 하나를 사더라도 옷 입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러니까 좋은 걸 경험하다 보면 그 좋은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